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성완종 파문과 관련한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사퇴하고 황교안 법무장관, 우병우 민정수석은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유용화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 갑작스럽게 문재인 대표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내용 들어가기 전에 황 소장님, 오늘 왜 했을까요? 기자회견. 그러니까 성완종 게이트가 이제 문재인 대표의 그 특별 사면 또 이 게이트로 번지면서 이 물타기를 한다라고 주장해왔죠, 새누리당이. 네. 근데 이제 본인이 그런 문제에서 다박이가 이제 궁색한 입장에서 또 다른 물타기 기자회견을 했다. 그러니까 물타기에 물타기로 대응한 거다. 이렇게 보고요. 오늘 이제 이 대선 자금 특검과 이제 자원외교 특검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궁극적으로는 그 오늘 본인이 그 오해를 또는 추궁을 받고 있는 2007년 성완종 그 두 번째 특검에 대한 특별 사면에 대한 해명이 제대로 없었죠. 그래서 이제 공세로서 자신의 해명을 대신했는데요. 사실은 그때 이 한간에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는 노무현 물러가는 정권과 또 이명박 새로운 정권 사이가 굉장히 긴밀한 사이였습니다. 사실은 2007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가 정동영 당시 자당의 후보를 크게 지지하지 않았다. 또 이 당시에 BBK 특검이 있었고 또 삼성 비자금 김용철 특검이 있었는데 이 특검에서 서로가 좀 여러 가지로 이 제한적으로 합의를 했다. 이런 과정에서 물밑 비선 라인이 가동됐는데 그것이 형님 라인이다. 또 양 진영의 친한 기업인 라인이다. 더 나아가서 이 양 진영의 고대 라인이 가동됐다. 이런 부분이 있었죠. 근데 오늘 저는 문재인 대표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교환했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부각시킨다면 나머지 이야기도 다 한번 해보자. 라는 어떤 그런 말들이 언중유골로 배후에 감춰져 있다라고 그렇게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이명박 정부에서 나한테 부탁을 한 특검 문제를 가지고 우리 쪽이 그 진상을 밝히라고 추궁을 당하고 코너에 몰린다면 우리도 할 말이 여러 가지로 많다.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이상 이 문제를 따지지 마라. 이렇게 들렸고요. 또 특검은 이후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자원 관련 특검은 상설 특검, 기존 특검으로 하고 이제 그 대선 자금 특검은 그 별도의 특검법으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은 내가 유리한 모든 카드를 다 지겠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특검에 대한 무게감이 별로 없다고 보고요. 혹이나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 이후에 적절한 시점에 황교안 법무장관을 동원해서 선제적으로 특검을 해서 정치권을 코너로 몰아넣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염두에 둔 대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인이 지금 추궁을 받고 있는 성완종 특별 사면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용화 평론가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같은 시국에서 야당이 해야 될 일이 뭔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국은 그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인해서 현재 박근혜 정부의 핵심 실세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검은 돈, 부패하고 연결된 사람들이 아니냐 이런 의혹과 우려가 이제 중첩되면서 현 국정 운영, 그러니까 부패와 문제로 연루되면서 현 국정 운영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국민들의 신뢰가 상실돼 버리는 이러한 정국이라고 저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야당은 뭘 해야 되느냐? 그것은 결국은 현 박근혜 대통령이 이러한 그 부패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단을 내리면서 국민들로부터 새로운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부패의 그 부분을 도려내고 국정 운영 자체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추궁하고 독려하고 그리고 견제하고 비판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그 사면 문제도 했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더 야당이 좀 칼날을 세우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자체 내에 문제가 되어 있는 부패 문제를 확실하게 도려낼 수 있는 그런 압력을 주는 그런 카드로 주요하지 않았냐 생각이 들어요. 사면 문제는 물론
노무현 대통령 때의 사면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뭐 정밀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만약에 특사가 정말 그건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만약에 특별 사면이 정말 금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거래가 됐다 그러면 그건 분명하게 짚어야 될 문제지만은 네. 그러나 지금 봤을 때는 그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12월 31일, 1월 1일 정초의 사면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지금 나와 있는 증거라든가 물증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확실하게 논의가 안 되면은 정치적 공방과 어떤 정황적 공방으로 흐르면서 현재 제가 말씀드린 이 박근혜 정부에서의 부패 문제, 정권 담당자들이 부패의 사슬이 연루되어 있다는 문제를 희석시키면서 제대로 도려내지 못하는 그런 정치적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지금 보면 뭐 내용을 좀 하나씩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지금 잠깐 전반적인 얘기를 해주셨지만 첫 번째로 이제 특별 사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별로 언급은 없었고 그 부분 어떻게 보면 다른 공세적인 얘기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라고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라고 했는데 그 특별 사면 부분 하나 그리고 왜 특검을 두 개를 나눠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그 두 번째, 세 번째는 관련자 특히 이제 뭐 비서실장을 뭐 대통령이 수행하고 있는 비서실장 빨리 그만두고 나머지 뭐 황교안 법무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수사에서 손을 떼라 이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특별 사면 부분 뭐 초반에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조금 전에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권성동 의원 자체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 기자회견을 받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노무현 정부가 행담도 비리를 도와준 성완종 사면이 필요했을 것이다 라는 이제 주장을 조금 전에 다시 했단 말이죠. 뭐 이런 부분을 아마 오늘 기자회견을 보면서 얘기가 나왔을 텐데 특별 사면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안 한 부분은 어디 있을까요, 이유가? 자, 당시에 그 횡담도 비리 사건이라는 것은 노무현 정권의 인사수석 또 경제비서관 등 핵심 실세 여러 명이 연루된 비리 사건입니다. 거기에 성완종 회장은 시행업자에게 120억의 뒷돈을 대주고 이 사업이 성사될 경우에 공사를 우리한테 주라 했기 때문에 이 비리의 핵심적인 한 축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완종 회장을 사면시키주지 않고는 어떤 전체적인 비리를 덮기가 어려웠을 거다. 이런 부분 때문에 노무현 정권에서 한 차례 사면된 적이 있고 공범들은 이미 재판을 또 받고 있고 집행유예 기간이고 11월 27일 날 상고를 포기했어요. 근데 상고를 포기했다는 것은 사면시켜 줄게라는 언지를 받았을 가능성이 100%죠. 멀쩡한 사람이 누가 사면 포기합니까? 그러다가 12월 12일부터 13일 법무부하고의 심의 과정에서 법무부가 4차례 반대했는데 청와대 당시에 노무현 정권의 청와대는 밀어붙였다는 거예요. 그래도 법무부가 완강히 반대하자 12월 28일 1차 명단 74명이 확정됐는데 그 속에 성완종 회장은 없었습니다. 근데 12월 29일 날부터 성완종 회장을 넣으라는 압력이 다시 시작되어서 12월 31일 날 아침에 갑자기 들어가가지고 성완종 회장 포함해서 75명이 됐는데 그중에 뭐 27명인가를 비공개로 했는데 성완종 회장이 그 비공개에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당일날 인수위 자문위원회에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노무현 정권이 성완종 회장을 시켜주려고 쭉 노력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리고 무리수를 뒀죠. 이 실무자들의 반대. 실무자들은 법무부에 정권이 곧 바뀌는데 이런 사람을 넣었다가 나중에 자신들도 당할 수 있으니까 반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이명박 정권에서 성완종 회장이 그쪽에도 로비를 했으니까 아마 부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핑계로서 해줬다는데 그랬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노무현 정권의 책임은 면할 수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한 어떤 왜 하게 됐는가에 대한 개연성을 설명하는 부분이지. 자, 그러면 성완종 회장을 그때 사면시켜 줌으로써 2012년에 성완종 회장이 국회로 들어오게 만들고 또 사면이 돼가지고 성완종 회장이 자유롭게 정치권에 활동을 하면서 이 2차, 3차 워크아웃에서 금융권에 이 지원을 받아서 벗어나게 하고 또 그 자신이 만드는 랜드마크 72에 1조 3천억의 대출을 받고 하는 부분이 다 그때 가능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1조 원쯤 손실이 났잖아요. 성완종 회장이 사회활동을 하게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성완종 회장이 2007년 이후에 막대한 돈을 뿌림으로써 어떻게 보면 성완종 게이트를 갖다가 완성하게 한 게 이때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굉장히 성완종 게이트의 중요한 것의 핵심이 하나인데 이걸 물타기라고만 주장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해명해서는 곤란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특검에 관한 문제인데 대선 자금 특검은 성완종 특검은 잠시 뒤에 또 다시 그렇게 거기에 대한 얘기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황 소장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또 이제
지금 이제 문재인 대표 측이나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는 그 당시에 특사라는 것은 정치적인 특사였다. 자민련에서 JP가 요청했고 MB 쪽에서 요청한 것이었기 때문에 정권이 넘어간 차기 정권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특사를 안 해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성완종 전 회장과 이 노무현 정부의 인사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결국은 또 그러나 또 반대 의견도 지금처럼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공방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문제는 공방으로 갈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문제가 있다면 정말 뇌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금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진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남용했다 그러면은 이 문제는 형사 사건이고 그것은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겠죠. 아무리 시간이 지나갔다 했더라도. 그런데 문제는 왜 이 문제를 지금 와서 건드리냐라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갖고 국정조사를 하자 그랬을 때 그럼 두 분 다 사실상 망자입니다. 지금 전 노무현 대통령이라든가 성완종 회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정치적인 부분으로밖에 우리가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계속 끌고 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결국은 현재의 성완종 리스트에서 거론된 지금 뭐 한 명은 이제 뭐 총리직을 사퇴했습니다만 8인에 대한 국민적 어떤 우려, 국민적 불신 자체를 같이 희석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쪽이나 다 마찬가지다. 다 마찬가지니까 지금 현재 정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니까 그냥 넘어가자. 뭐 그러한 정치적 의도가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지금 만약에 거론된 인물들에 대한 확실한 수사, 확실한 조사,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패를 도려내지 않는다 그러면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 자체가 저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만약에 우려하는 대로 야권이라든가 전반적인 정치개혁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또 가게다 보면은 상당히 이게 미봉책으로 또 무야무야 갈 확률이 크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건 구별해서 그리고 그건 과거 정권 문제란 말이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현 정권에 대한 문제거든요.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현 정부에 대해서 어느 국민들이 신뢰를 다시 한번 할 수 있겠느냐. 국정운영 자체가 어려워지는 그런 과정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문재인 대표의 기자회견 질의응답 부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아무래도 많이 물어봤겠죠. 특별사면에 대해서 했더니 담당했던 민정수석과 부속실장이 오늘 오전에 뭐 관련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는 더 이상 아는 바가 없다. 그 이상 아는 바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새누리당이 만약 사면을 가지고 저를 타깃으로 상정한다면 오히려 새누리당이 더 부메랑을 받을 것입니다. 라는 대답을 했단 말이죠. 이런 대답을 좀 뭐 저는 기자로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좀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문재인 대표가 어떤 그 당시에 사면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물론 이제 청와대에서 역할을 했지만은 당시 전해철 민정수석이 그 당시 역할을 했던 거로 전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문제에 관련해서 전해철 수석이 아마 지금 현재 의원이죠. 얘기를 하는 것이다. 뭐 그 정도 수준에 얘기하는 것이고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를 자꾸만 연관을 시키면은 지금 성완종 리스트에 나타난 현 정부에서의 부패 문제, 실제로 의혹과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만 희석화된다. 그러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과정으로 간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야당으로서 역할은 분명하게 매듭을 지면서 부패 문제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역할을 하는 부패에 대해서 압력을 넣고 그리고 부패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역할을 하는 건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네. 일단 본인도 성완종 게이트의 중요한 축, 2007년 이후에 성완종 회장이 정치권에 돈을 뿌리면서 1조 3천억이 넘는 대출을 받게 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한 실마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이 부분을 자꾸 내한테 추궁하면 부메랑으로 간다. 정치인이 이런 협박성 발언을 하면 됩니까? 이 명백하게 본인이 해명해야 될 문제를 협박성 발언으로 대처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받고 있는 오해는 자신이 해명을 하면서 여건이 가지고 있는 이 일종의 이 의혹은 그대로 풀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당하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의혹을 여건의 의혹으로 그냥 물타기 해버린다. 제가 아까 그래서 초반에 물타기에 물타기로 대응한 기자회견이었다고 오늘 문재인 대표의 기자회견을 정의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 특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성완종 게이트가 성완종 회장이 죽으면서 앙심 리스트라고 이야기한 것만 조사해야 됩니까? 그 말이 100% 맞다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포함해서 성완종 회장의 측근들이 자기들 입으로 100명이 넘는 사람에게 200억쯤 되는 돈을 뿌리고 다녔다고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완종 회장을 조사하다가 나온 그 성완종 회장이 지금 1조 원쯤의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받을 수 없게 된 돈이요. 그리고 대출을 저렇게 많이 받고 여러 차례 워크아웃해서 살아남고 본인은 무상감자 당하지도 않으면서 특혜를 받고 분식 해결을 하고 자원의 그 성공불 융자를 받고 이런 어떤 모든 부분에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성완종 회장의 말만 조사를 해서 되겠습니까? 성완종 회장이 봐준 사람은 전부 덮어버리고 안 봐준 사람을 다 불었다고 해서 이 성완종 회장이 불은 그 성완종 회장이 언급한 200기 이름 석자만 언급했어요. 그런 부분만 조사해서 되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조사해야죠. 그렇지만은 조사를 하다가 나온 모든 부분은 다 틀어야 되는데 조사도 안 하고도 성완종 회장하고의 관계에서 석연찮게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문제가 지금 성완종 회장이 2차례에 걸쳐서 노무현 정권의 특별 사면된 것 그리고 2번째 특별 사면에 얽힌 미스터리 이것은 이미 의혹화된 겁니다. 의혹화된 부분을 성완종이 말 안 했으니까 조사 안 해도 된다.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성완종 말이 성경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특검 부분 좀 더 질문을 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특검을 2개로 나눠서 가자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자원외교 같은 경우에는 상설특검법 그대로 가도 되는데 이거 나머지 이거 하나는 새롭게 한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아까 황 소장님께서는 왜 유리한 거 다 가지려고 하느냐라고 이제 비판을 하셨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현재 답을 할까요? 상설특검 제도는 그러니까 야당 추천 2인 그리고 그 추천위원회가 여당 추천 2인 그리고 법무부에서 추천 2인 또 대한변협에서 추천 2인 했기 때문에 거기서 추천된 2사람을 대통령이 지명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이병기 실장 문제라든가 그 대선 자금 관련 부분들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역대 어느 정권에서 과연 현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그 검찰이라든가 특검이 있을 수 있느냐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대표가 얘기한 것은 아마 좀 더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그러한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현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대선 자금 수사를 확실히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의도겠죠. 그런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경선 부분에 대한 자금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2007년도의 경선 자금 부분들 그리고 2012년도의 경선 자금 부분에 대해서 성완종 전 회장이 당시 박근혜 캠프에 있는 주요 요직에 있는 사람들한테 경선 자금을 줬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참 이 문제는 우리가 일반 국민들도 다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경선 때 특히 대통령 경선 때 엄청나게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는 거. 그것은 뭐 여야를 막론하고 다 여태까지 들어갔었고 그래서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 문제를 차뜨기 당이 있었을 때 문제를 노 대통령이 그러면은 자기는 한나라당보다 뭐 10분의 1밖에 안 썼다 대선 자금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그래서 이 경선 자금에 돈이 막대하게 들어간다는 사실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성완종 회장이 자기가 줬다라고 이제 진술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대선 자금에 경선 자금에 대한 수사를 현 정권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력기관이 어디 있겠느냐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는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털고 가야 되는 또 문제이기도 해요, 정치적으로. 그럼 어떻게 털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수사 부문에 대해서 허용을 해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 또 이것을 털고 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꼬리처럼 남는 것이죠.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에 대한 어떤 도덕적인 문제라든가 또 신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의 의혹이 증폭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걸 어떻게 터느냐가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살아있는 권력이고 이 문제에 대한 수사는 상당히 쉽지 않을 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여튼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이 문제에서 특검이 되든 어떤 형태에 되든 간에 대선 자금 경선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경선 자금 수사를 할 때는 실제로 여야 합의하에 어떤 식으로 할 건가. 그리고 이후에 더 중요한 문제는 경선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 부패와의 고리를 어떻게 끊느냐 것이나 문제가 있습니다. 경선 때 막대한 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막대한 돈에 대한 고리된 차단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국회에서 법률로 할 것이냐. 아니면 선관위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도 사실상 같이 나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상설 특검을 누가 더 강하게 주장했습니까? 새누리당이 더 강하게 주장했습니까? 새정치연합이 더 강하게 주장했습니까? 이거는 당시에 야당이든 민주당 때부터 특검을 그때그때 하려다 보니까 여야 합의가 잘 안 돼서 특검이 하기가 어려우니까 상설 특검법안을 간철시켜가 통과시켜 놓고 그 뒤에 이제 특검이 필요하면 여야 원내대표끼리 합의만 되면 특검을 하고
또 법무부 장관이 발의해도 특검을 하기 위해서 특검을 좀 더 쉽게 하자라는 의미에서 상설 특검 법안이 됐지 않습니까? 이걸 만들 때 현재 여당이 일방적으로 했습니까? 2014년 2월에 합의가 됐는데 여야 합의로 이 법의 내용을 다 정했습니다. 그러면 상설 특검을 했을 때 특검을 누가 하는가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런 부분도 여야 합의로 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정해놓고 이제 와서 상설 특검은 무력화시키고 또 다른 특검을 하자. 이게 말이 됩니까? 상설 특검을 해보고요.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해보고 상설 특검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보고 뭐 법을 고치다든지 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문재인 대표에 필요한 것은 상설 특검으로 우리가 좀 유리한 것은 일반 특검으로 하자. 이런 부분이라면 이거는요. 그야말로 법을 자의성을 갖다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어기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 대선 작은 특검이라고 이야기하기에 좀 낯뜨겁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성완종 게이트 특검을 하고 성완종 게이트 특검을 하다가 나타난 돈이 예를 들어서 대선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또 별도의 대선 자금 특검을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 순서잖아요. 일단 성완종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람이 성완종 씨 말은 여당 의원 8명, 친박 핵심 그중에 7명한테만 줬다고 이야기하지만 성완종 씨 말이 맞는지 틀린지는 봐야 되는 거고 이번 이 사건에서 성완종 씨 측근들은 뭐 100여 명 이상한테 한 200억, 150억 줬다고 지금 여러 차례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좀 더 뒤져서 나와서 나온 것만큼을 보고 필요하다면 특검은 저는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금이 대선 자금으로 흘러간 의혹이 나오면 그때는 또 대선 자금 특검을 여야가 같이 해야죠. 그래서 지금 문재인 의원은 오늘은 일단 본인이 받고 있는 성완종 특별 사면에 대한 본인이 민정수석과 본인이 비서실장을 할 때에 관한 문제를 해명을 해서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명박 정권에서 부탁을 했으면 이명박 정권에 누가 문서로 했니 안 그러면 전화로 몇 월 며칠 몇 시에 했니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가자라는 것은 별도로 해명을 하는 것이 나았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두 가지를 같이 다 밝히든지요. 그런데 본인이 해명할 부분을 하나도 밝히지 않은 채 이런 정치 공세로서 이거 다 그냥 서로 덮어버리자고 네. 가는 모양새라면 이건 정당하지 못하다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뭐 귀국을 좀 있으면 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를 갖고 인해서 뭐 또 특검이 상설 특검이 어떻고 뭐 예를 들면 독립적인 특검이 어떻다 이렇게 정치적 공방으로 치닫는 것이 맞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가 제대로 정리해내지도 못하고 처리하지도 못하는 그런 이제 능력 없는 무능을 다시 한번 또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제 3년 차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국정 운영에 대한 계획 갖고 있는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겠느냐 안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박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도려낼 건 도려내야 된다. 그것을 예를 들면 확실하게 주도권을 갖고서 도려낼 건 도려내야 현 정권의 유지성이 일관되게 진행되지. 그렇지 않고 또 이것을 묻어가면서 또 예를 들면 뭐 야당과의 사면 문제다 또 정치 개혁이다 이렇게 해서 흐려져 버리면은 네. 현재의 국정 운영 자체가 이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을 포인트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상설특검은 자원 비리 부분 외교에 대해서는 상설특검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대선 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특별한 검사, 예를 들면 대통령 확실하게 대통령 대선 자금 수사할 수 있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는 특별 검사를 임명하자라는 것인데 그것도 뭐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오늘 정치권 소식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